식생활과 식재료에 대한 정보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얘기를 해주신다고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밭에서 나는 버터. 근데 과일이라고 봐야 돼요? 뭐 채소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과실류죠. 과실류. 네. 뭐 과일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채소라고 봐도 무방한 게 영양적으로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약간 과일 채소에서 얻기 힘든 그런 지용성 영양 성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고 최근 연구 결과들이 이런 지용성 영양 성분이 뭐 여자들의 모든 드림이죠. 노화 방지라든지 혹은 뭐 치매 예방 이런 데에 효과가 있다고 막 그래요? 알려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 그래서 지금 아보카도 그리고 아보카도에서 추출한 오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막 대세인 그런 시대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렇죠. 있더군요. 네네. 예. 뭐 예전보다는 좀 많이 지금 대중화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식당에 가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아보카도가 어떻게 해야지 썩어서 버리지 않고 그리고 또 경험이 있으시군요. 뻣뻣하지 않고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썩어서 버린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예. 분들 대부분 다 너무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이게 잘 썩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보카도를 언제부터 아셨어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그쵸. 것 같아요. 아보카도가 이렇게 약간 뭐 영양학적으로 연구 논문들이 쇄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예. 품목이 됐고 원래는 막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재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는 그래요. 이게 너무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예. 근데 뭐 주로 그 재배하는 것들이 상업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막 중남미 혹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재배를 하는 곳이 진짜 많아요. 뭐 동남아시아 쪽도 많고 유럽 쪽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미국 중남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영양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산지에서만 약간 먹을 수 있고 여행 가서 먹을 수 있는 별미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항공 운송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먹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행 가서 먹었을 때 그 부드러운 맛이 있을 때가 언제 아니냐면요. 완전히 다 익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겉으로 완전 보입니다. 잘 익히려다가 썩은 건데. 아보카도를 초록색을 사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안 익었을 때 맛이 없을 때 초록색이고 제일 잘 익었을 때가 까만색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과일로 따지면 바나나 까맣게 되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죠. 네. 아니면 이거 녹여가지고 뭐 빵을 만들든지 잼을 만들든지 해야 되게 완전 뭉그러지는 건데 아보카도의 식감은 약간 그렇게 뭉글뭉글한 게 맞아서 조금 까만색이다 싶을 때 사서 완전히 까만색이다 할 때 먹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크림처럼 부드럽게 그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거 사실 겉으로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체가 다 까만색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림처럼 부드러운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겉에가 뭉개지는 형태예요. 겉에가 까만색이. 예. 근데 까망이랑 초록이랑 약간 한 7:3으로 섞여 있다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로 썰지 않고 숟가락으로 해도 잘 썰어지는 그런 정도로 익은 거죠. 그렇군요. 네. 육안으로도 색깔을 보면은 금방 구분이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약간 후숙의 온도나 컨디션에 따라서 겉에가 갈색이나 까만색인데도 불구하고 안 익는 아보카도들도 있어요. 어머나.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썩어서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익은 것 같은데 해갖고 이제 열었는데 안에가 시커매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후숙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너무 빨리 땄거나 아니면 뭐 현지에서 어떤 뭐 처리 같은 걸 해서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좀 과했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대부분 후숙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뭡니까? 통풍이 좀 되고, 네, 통풍이 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쌓아놓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아보카도 빨리 그거를 익히려면은 뭐 쿠킹 호일에 싸라 뭐. 그렇죠. 뭐 그런 식도 가능해요. 근데 그 쿠킹 호일에 싸라는 게 뭐냐면은 아보카도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혀 갖고 이게 익게 되면은 이 무게가 살짝 눌리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이 상처를 입고 거기서부터 부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후숙을 하실 때 웬만하면 그냥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넓은 쟁반에다가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후숙을 하시는 게 제일 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잘 골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처음에 고르실 때 네, 그러니까 뭘 너무 보고 예쁘게 골라야 돼요? 초록색인 거 예. 그런 거 고르시면 조금 불리해요. 한창 익혀야 네, 되니까. 뭐 어떨 때는 한 달도 걸리고요. 한 달. 네. 네. 그러니까 후숙의 시간이 생각보다 뭐 오래 이거 한 걸리는군요. 3일 걸리면 먹을 수 있어 정도가 음. 약간 갈색이 조금 생기기 시작할 무렵 거뭇거뭇한 네. 이런 거를 골라오시면 금방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원산지가 여기저기던데 뭐 품질 차이가 혹시 있나요? 품질은 사실 차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종자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아보카도가 다 하나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100여 가지 품종이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잘 먹는 것들은 한 8, 9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요즘에 보시면은 칠레 아보카도도 예. 많고 물론 멕시코 많고 거의 다 미국이고 예. 그리고 페루산도 들어오고 페루산도 본 것 그러거든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들 이외에 여행을 갔을 때 필리핀 가서 혹시 빨간 색깔 아보카도 비스무리한데 뭔가 배같이 생긴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안에를 열었더니 약간 그게 말랑말랑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나는 그 살짝 그건 달콤하고 새콤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과일이네요. 그거 아보카도예요. 예. 이게 아보카도 품종에 따라서 너무나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수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아보카도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중남미 일대에 퍼져 있는 그 약간 자그마하면서 이렇게 살짝 종 모양으로 생긴 겉에가 약간 조금 악어 등짝 그렇죠. 같은 그런 종류의 아보카도를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군요. 이것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요. 다 맛을 본 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다른 음식과 많이 드시잖아요. 아보카도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뭐예요? 만으로도 물론 먹지만 예. 이 아보카도가 정말 영양가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달걀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완성식품처럼. 그래서 요거 샌드위치 안에 넣어서 드신다거나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한 건 사실 초밥 형태였죠. 초밥 안에 아보카도가 맞아요. 들어간 이게 캘리포니아 롤인데 예. 실제로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이 아보카도에 관한 요리를 가장 많이 빠르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유통을 시켰고 네.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의 발상지도 캘리포니아예요. 아, 그쪽에 많이 나는군요. 네, 많이 나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되게 수요가 많은 거죠. 뭐 지역도 잘 맞아 떨어지고. 근데 아보카도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은 모든 음식이 다 잘 어울리지만 웬만하면 아보카도를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먹잖아요. 예. 그때 그거를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양파나 아니면 샐러리 좀 수분이 많은데 아삭아삭한 그런 것들. 네, 뭐 한국으로 따지면 배추도 네. 있고요. 요것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좋고 토마토하고 아보카도는 맞아요. 서로 약간 질감이 대비되는 점도 있지만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빨갛고 네. 초록색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같이 드시는 것도 되게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보카도에다가 양배추를 채 썬 거를 같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걸 빵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좋겠네요. 네, 예. 여기도 뭐 드레싱은 아무거나 새콤달콤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보카도 오일은 어때요? 아보카도 오일이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그냥 아보카도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올리브 오일 생각하면은 뭐 발연점이나 뭐 이렇게 뭐 퓨어 뭐 이름 붙으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연약한 오일일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근데 발연점이 여태까지 우리가 짤 수 있는 모든 채소 과일의 오일 중에 가장 높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로 뭐 튀김도 되고. 아, 그건 의외군요. 네, 근데 뭐든지 비싸지 다 돼요. 않나요? 조금씩 양이 작게 팔던데. 왜냐하면 이제 나오는 오일 양이 원체 작습니다. 아. 이것도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 아보카도 오일의 처음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아보카도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흠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 못 팔아서 그걸로 어차피 아보카도는 그 지용성 영양 그렇죠. 성분들 때문에 먹는 거라서 오일을 추출을 해보자. 그럼 모양이 상관없게 그렇게 해갖고 만든 게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미국이 이거는 원산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통에 넣어서 올리브 오일처럼 유통을 시작했던 거죠. 아보카도 오일은 실제로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오일이어서 네. 뭐 효능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윤리적 생산에 대한 언급이 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보카도가 지금 뒤늦게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된 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영양 때문에 이제 좋은 거다라고 해갖고 막 먹기 시작하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산을 하면은 농민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부자가 되기보단 이게 중남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마약을 핸들링하는 조직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에 많이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보카도 자체를 키우는 그런 땅은 물을 그러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환경에도 이슈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농작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이 사실은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자, 오늘 홍신의 요리 연구가와 함께한 건강한 식탁, 맛있지만 다루기 어려웠던 과일 아보카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1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1TV와 동시에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